월세를 딱 한 번 내고 그대로 잠적해버린 임차인.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내 소중한 부동산을 되찾기까지 무려 16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법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한 임대인이 직접 겪은 이 기나긴 싸움의 모든 것을 아주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전설적인 복서 마이크 타이슨의 이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라는 그럴싸한 계획, 그건 연락 두절이라는 예상치 못한 펀치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자, 지금부터 그 링 위에서 벌어진 혹독한 싸움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무려 6개월이나 비어있던 사무실에 드디어 임차인이 들어왔구나 하고 안도했던 것도 정말 잠시였죠. 정확히 첫 달 월세만 입금된 후 모든 연락이 그냥 뚝 끊겨버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는 아예 읽지도 않고요. 완전한 침묵만 흐르는 거죠.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좀 이상한 신호들이 있긴 했습니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 거는 대신 월세를 높이는 좀 특이한 조건이라던가 얼굴 한번 안 보고 비대면으로 덜컥 계약을 진행하는 점 같은 거요. 심지어 잔금일도 어겼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이게 바로 166일짜리 기나긴 전쟁의 서막이 될 줄은요. 자, 이제 모든 대화 시도가 물거품이 됐다면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게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하죠. 이때 두는 첫 수가 이 게임 전체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순간인 거죠. 이럴 때 임대인이 꺼내야 할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명도소송은 일반 소송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목표가 돈이 아니라 불법으로 점유된 내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 오직 이 한 가지에만 특화된 아주 날카롭고 전문적인 법적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명도소송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뽑기 직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방어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소송이 진행되는 걸 안 임차인이 몰래 다른 사람한테 가게를 넘겨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서 소송의 상대를 현재 임차인으로 딱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아니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이걸 건너뛰잖아요? 그럼 몇 달 동안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서 얻어낸 승소 판결문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판결문에는 분명 기존 임차인 이름이 적혀 있는데 막상 강제 집행을 하러 갔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떡하니 점유하고 있다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가처분은 바로 그런 재앙을 원천 봉쇄하는 신의 한 수인 셈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명도소송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더디게 흘러갑니다. 서류를 제출한 그 순간부터 기약 없는 인내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전체 과정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소송을 시작해서 법원으로부터 네, 이기셨습니다 라는 판결을 받기까지 84일이 걸렸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 강제 집행을 통해 물리적으로 부동산을 돌려받기까지 총 166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84일.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죠. 거의 3달, 계절이 한번 바뀔 정도의 시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는 한 푼도 못 받고 내 재산에 대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 채 이 기나긴 시간을 속수무책으로 견뎌내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이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임차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문을 현실로 만들 시간이 온 겁니다. 바로 강제 집행. 이 이야기의 가장 긴장되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 집행 당일은요, 정말 한편의 작전처럼 착착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파견된 집행반이 개시를 선언하면 열쇠공이 굳게 닫힌 문을 강제로 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문 인력들이 투입돼서 사무실의 모든 짐을 신속하게 포장하고 지정된 보관 창고로 옮깁니다. 이 모든 것이 법의 이름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이거 일단 임대인이 먼저 다 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91만 원, 이건요, 단지 그날 동원된 인력에게만 지급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승소했다고 해서 돈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셈이죠. 166일 만에 마침내 텅 빈 사무실을 되찾았습니다. 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를 위해서 치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법적인 승리라는 그 결과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인건비 91만 원, 짐을 실어 나르는 운송비 65만 원, 그리고 임차인의 짐을 맞다 두는 창고 비용이 또 매달 40만 원씩 계속 나갑니다. 이 모든 게 일단 임대인 주머니에서 먼저 나간 돈이라는 거죠. 어지간한 보증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이미 발생해버린 겁니다. 이 166일간의 고된 경험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모든 대화와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문제가 생겼을 땐 최대한 빨리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먼저 들어간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임대인을 지켜준 건 넉넉하게 받아둔 보증금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166일이라는 시간, 수백만 원의 돈, 그리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감정적 소모까지 생각하면 이걸 과연 온전한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보이지 않는 비용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